성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조업 첫 투망이 시작됩니다. 빠른 속도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그물. 밤에 수면으로 올라왔다 해가 뜨면 내려가는 참조기의 특성에 맞춰 이른 새벽 투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물 길이가 8.5마일. 나가면서 걸려나고 나면 그물 찢어지고 그물이 안 걸려나가요. 걸려나가면 아랑처럼 딱 찢어져요. 13km에 달하는 그물을 투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남짓.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는 그물에 선원들의 얼굴도 긴장이 감돕니다. 그물 내릴 때가 제일 위험해. 차하면 이제 진짜 사고 딱 나면 큰일 나고. 그물과 함께 바다로 던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물 끝에 엮어놓은 돌입니다. 그물 왜 던지는 거예요? 그물 깔아치는. 낚시의 미끼나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는 발돌. 그물이 엉키지 않게 순서대로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조기잡이에 사용되는 유자망은 그물을 물속의 수직으로 펼쳐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하는 어법입니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조기를 잡기 위해서는 대형 그물을 바닥에 가라앉혀주는 발돌이 필요한 거죠. 선장과 11명의 선원이 합을 맞춰 투망을 이어갑니다. 한국 사람 6명, 외국 사람 6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배탈 사람이 없으니까 1차 사람이 종사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니까 외국 선원들을 좀 늘려줘야 뭐 1차 산업을 하는 건데 1차 산업은 다 힘든다고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두운 새벽에 시작된 투망 작업. 어느덧 날이 밝아오는데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괜찮아요? 마침내 조업 첫 투망이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마음 비워야죠. 왜 마음을 비워야 돼요? 기대를 해봐야 안 걸릴 것도 안 걸리고. 그냥 마음 비우는 게 서로 속 편하죠. 새벽에 시작된 투망이 끝나고 3시간여 만에 작업복을 벗는 선원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양망이 시작되기 전까지 선원들의 휴식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 아래 선실로 들어가는데요. 잠시라도 쪽잠을 자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야지. 잠자야 돼요? 시간 있으면 바로 누워서 생활해야 돼요. 아 왜요? 그렇게? 언제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 나올 때 무조건 자야 돼요. 양망이 시작되기 전 꿀같은 휴식을 취하는 선원들입니다. 투망이 끝난 지 2시간 남짓. 작업 시간을 알리는 소리에 배 위로 올라오는 선원들. 부족한 잠에 피곤하지만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이제 언제 끝나요? 모르겠어요. 왜요? 끝나봐야 알죠. 갑판 위에 모인 선원들. 조업 첫 그물을 올리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물을 살피는 선원들. 촘촘히 조기가 걸려 있어야 할 그물이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새벽부터 투망에 들인 수고가 수포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마음 같으면 많이 잡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였어. 아버지를 따라 15살 때부터 40년 넘게 고깃배를 탄 선장부. 바다 일은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빈 그물만 올라오던 그때 빼고 가자.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거를 상해하고 어차피 이런 거는 고기도 안 걸리고. 첫 조업부터 순탄치가 않은데요. 엉키고 찢어진 그물을 걷어내고 나서야 양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천천히 올라오는 그물 사이에 은빛의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기가 아니라 갈치입니다. 한 발에 5만 원. 기다리던 참조기 대신 줄줄이 올라오는 갈치. 제법 씨알 굵은 녀석들이 걸렸습니다. 뭔가 그 잡고는 다 올라오죠. 여건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다 가다 갈치도 걸리고 갈치가 있으면 갈치도 고등어도 이제 쑥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은빛 갈치에 고등어, 아귀까지 반갑지 않은 손님들입니다. 양망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째. 소망 장소가 잘못된 걸까? 한참이나 그물을 올리고 나서야 참조기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물에 촘촘히 박혀 올라오는 참조기. 이런 거 나오면 뭐 그런 데는 뭐 50% 만족되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데요. 13km에 달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은 손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작업. 기계로 그물을 끌어올린 후 그물에 박힌 조기를 떼어내는 건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들이 여기 울 때 모가지 이쪽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잘못하면 모가지가 끊어지거든요. 차가 돌려서. 끊어지면 안 돼요? 예, 파츠예요.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게 한 마리 1,000원이다. 그러면 300원밖에 안 나가요. 상처라도 나게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물에서 떼어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카메라 봤어요? 알았어 잘해 아버지. 거기 다 잘해. 봐봐 아버지 카메라 봐봐. 봤어요? 셋넷 트랙 스마일. 아이고. 그물 가득 걸려 올라오는 조기에 고기를 떼어내는 선원들도 신이 납니다. 텅 비었던 상자에서 조기가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하얘. 그러다가 죽으면 노래져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이 하얀 조기 올라오면 마이굴이라고 해요. 마이굴. 마이굴이 계속 걸린다고. 그림발로 그림발 좀 더 섞어서 꼼꼼하게 바꾼다고. 같은 조기지만 색이 확연히 다르네요.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 신선도와 다음 투망을 위해 그물에 걸린 조기를 빨리 떼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고기 딸 때 톡톡 소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고? 저기 따는 재미 아니야 그게. 고기가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짜야죠. 그럼 나 팔치 안 나가 거기. 맞다, 봐봐. 급한 마음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조기가 나올까 걱정스러운 모양인데요. 없어. 다시 봐봐요. 이거 찍어줘요. 이거 한장 보여줘요. 다시 없다고. 없네요. 노련한 선원 덕에 파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큰 거 저기 큰 거 뭐. 사진 찍으라고 카메라 찍어. 여보세요? 뭐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제법 씨알 굵은 녀석 들고 올라왔습니다. 얘는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75미 75마리 남아갖고 뭐 잘 나갈 때 100마리 나가는데 지금 좀 안 나가요. 조기는 크기에 따라 분류해 가격이 매겨지는데요.
클수록 몸값이 비싸진다는군요. 보통 4월에서 8월까지 금어기가 지난 후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 가장 맛이 좋아진다는 참조기. 생선이 신선도가 좋아야 맛있어요. 신선도가 떨어진 생선은 맛이 없어요. 참조기는 성격이 급해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빨리 그물에서 떼어내야 하는데요. 어창에 넣기 전 바닷물로 세척을 한 후 상자에 담아 보관합니다. 여기가 싱싱하잖아요. 알아보세요. 독도래. 얼음을 수북하게 얹어 보관해야 무채로 돌아갈 때까지 선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13km에) 달하는 그물을 당겨 올리는 양망 작업. 와, 고기 계속 이리 걸리면 새벽 2-3시? 쉬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쉬는 시간 없지요. 그물에 걸린 조기를 한 마리씩 떼어내야 하기에 많이 잡힐수록 작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덧 해가 기울고 다시 바다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걸린 조기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양망 작업 시간. 밤인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물을 다 빼야죠. 다 뺄 때까지 쓸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쉬어요? 다 끝나고. 장시간 서서 그물에서 조기를 한 마리씩 떼어내는 작업. 끝없이 올라오는 조기가 반갑기도 하지만 고된 노동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많아요? 예, 빨리. 그물 가득 금빛을 띤 조기가 한가득 걸려 올라옵니다. 수량이 많을수록 선원들의 급여도 올라가니 힘들어도 기운이 납니다. 많이 오면 돈 많이 벌잖아요. 현장도 많이 오고 우리들도 많이 벌고. 그래도 없는 거는 낫잖아요. 긴 걸 빼는 거 낫잖아요. 많이 잡아야지. 수양고 1년 농사 많이 올려놔야죠. 지금 벌 거는 못 버는데. 참조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어획량의 약 75%를 잡는다는데요. 길어지는 고된 노동이 힘들지만 만선의 기쁨에 버틸 힘이 생깁니다.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어떡하겠어요? 그물을 바닥에 깔아놨으면 끄집어 올려야죠. 그래 또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이니까 누가 대신 해줄 사람 없잖아요. 뭐 해줄 사람도 없고. 아침부터 시작해 어느덧 깊은 밤까지 이어진 작업.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잠깐의 휴식을 취해봅니다. 한참 좀 피곤해질 때 커피 한잔 먹으면 피로 회복제 하죠. 조금 몸이 좀 춥고 약간 피곤했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나면 조금 좋아져요. 새벽으로 접어든 시간. 선원들이 지칠 때면 선장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그물에서 고기 떼는 일을 이어가는 선원들. 아니, 거기 따기 바쁜데 팔이 아프시가지고 어땠어. 하고 나야 아파오지. 그럼 지금은 바빴어. 아프다 안 아프다 그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양망 작업 17시간을 훌쩍 넘어선 시간. 황금빛 조기가 걸린 그물은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어느덧 조업 3일째 아침이 됐습니다. 밤을 새워 이어진 양망 작업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 피곤함이 몰려들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작업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데요.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밤새도록 24시간 서 있는데 말 뒤꿈치 가보지. 나중에 이제 밤에 잘 때 이제 다리 지내리고, 어우, 지내리고, 어우. 고된 일이지만 조업에 나서는 이유가 있답니다. 육지벌이보다 나으니까. 책임자랑 하고 기관장을 하고 하면 육지 상주보다 노동하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몸은 힘들어. 돈 벌면 다 뭐 했어요? 집 살려고 뭐 애기 키우고 저축하고 하지. 끝없는 양망 작업이 이어지는 사이 선장님은 선원들을 위해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갓 잡은 참조기를 손질하는데요. 이거 바쁘니까 손님도 해줘요. 손질 안 하면 생선을 못 얻어. 아니 고기 잡는 배에서 생선 못 먹어요? 아니, 외국애가 밥을 하니까. 씨알 굵은 갈치 한 마리도 꺼냈습니다. 조기 새끼다 나온 거죠. 다 이제 조기 있는 데는 갈치가 항상 있어요. 바쁘게 돌아가는 배 안의 일상. 편하게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손가락. 누가 사람 아빠 사주라. 같이 올지 마라. 손에 따라서 조기 명탕. 그 김치 있으면 김치 조금 넣고. 에? 갈치 조림하고. 선원들의 식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원의 담당. 선장님이 손질해 놓은 생선부터 챙기는데요. makan. 막강하려고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익숙하게 김치부터 썹니다. 요리 잘해요? 오늘의 메뉴는 김치를 넣고 시원하게 끓여내는 참조기찌개와 칼칼한 양념을 곁들인 갈치 조림입니다. 어떤 요리 제일 잘해요? 김치찜? 조업을 하며 배 위에서 배웠다는 한국 음식. 싱싱한 재료 덕에 매콤하고 시원한 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커다란 갈치가 듬뿍 들어간 조림도 맛있어 보이네요. 드디어 찾아온 식사 시간. 토마토 yap다 익었으니까. 시간. 맞아. 이제 24시까지 지났지. 20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휴식다운 휴식을 갖게 된 선원들. 양망 시작 후 처음으로 조기 비늘이 가득 묻은 작업복과 장화를 벗는데요. 바닷바람 맞으며 일하다 뜨끈한 국과 밥 한 술로 피곤과 허기를 달래봅니다. 형님이 지금 일하죠. 살구에서 먹어요, 살구. 배고프잖아요. 누가 밥 주는 것도 없고. 빨리 먹고 빨리 고물을 빼야 되니까 제가 늦게 나오면 선장님이 뭐라 해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짧지만 든든한 식사 시간이 끝난 후 다시 작업을 위해 준비하는 선원들. 고물 딱 올려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고기를 따야지만이 고물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밤을 새워 작업했지만 절반도 끝내지 못한 상황. 끝없이 올라오는 조기가 반갑다가도 언제 마무리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깝깝해요 그냥. 왜 깝깝하세요? 앞에 고기를 보면 깝깝해. 언제 끝났기고. 조업 3일차.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끝없이 올라오는 조기들. 그물째 어창에 넣어버리는데요. 거기에 양이 많아서 5망 정도 안 뺐는데 여기 1망 넣고 또 여기다 1망 넣고 이 위에다가 3망 쌀 거예요. 한 번 투망으로 너무 많은 양이 잡히다 보니 더 이상 배 위에서 조기를 떼어내기 힘들어졌는데요. 조기의 선도가 떨어지기 전 그물째 어창에 보관하기로 한 겁니다.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왜요? 아 이거 양이 많아서 배에서 처리가 안 돼. 집에 육지 가갖고 제주도도 따야 돼. 집에 가자 집에. 아 이 아들은 먹고 다 그만 꼬마이가 돼갖고 그만 집에 가자 그럼 좋아라. 조업량이 많을 때는 배 위에서 작업하지 않고 육지로 가져간다는데요. 그야말로 만선입니다. 열흘의 조업을 예상하고 나온 길. 3일 만에 조업을 끝내고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어창에 빨리 해야지 신선하니까. 이게 밖에 있으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물에서 떼어낸 후 상자에 보관했던 조기도 어창으로 옮겨줍니다. 선도 유지를 위해 수북하게 얼음을 얹어주는데요. 여기 시원해 좋아요. 밖에도 땀 흘리고 여기 들어오면 엄청 좋아. 출항할 때 비어있던 어창 안이 참조기로 그득해집니다. 고기 많아요? 아니요 좋아요? 네. 꽉 채운 조기 상자가 쌓여있는 모습에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올라가시오. 다 했어요. 고생합니다 고생해.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800개. 3박 4일간의 조업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육지로 향하는 길. 6시간을 달려 다시 제주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먹어요. 먹어요? 네. 집에 가면 모르니까 먹어요. 예상보다 이르게 끝난 조업이 반갑기도 허탈하기도 한데요. 요 카메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런데 아빠 가만히 왜 왔어 여기에? 아, 아빠 배 일하는 거 찍으러 왔대. 손질이 잘하면 그 방송에 넣을 수도 있어. 아빠 요 고기 일해놓고 이제 집에 갈게 좀 이따가. 바다에 나가 있으면 많이 보고 싶겠어요. 엄청 보고 싶지요 진짜. 응, 애기하고 뭐 집사람 때문에 참고 하는 거지. 총각은 총각 나름대로의 거기 있지만 또 가정 있는 사람은 가정이 충실해. 아. 가족과의 통화로 지난 고단함이 잊힙니다. 항구로 돌아왔지만 아직 배에서 내리지 못한 선원들. 어창에 보관했던 그물부터 꺼내는데요. 또 따야죠 다. 이건 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 바다 위에서 끝내지 못한 조기떼기 작업. 항구로 돌아왔지만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작업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미라, 야, 좋아 불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숫자에 숫자. 인도네시아 말로. 몇인데요, 몇? 12. 아니, 구아 그- 플러스 12. 아, 근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한국말 배우는 것보다 제가 배우는 게 더 빨라요. 니가 플러스. 니가. 항구로 돌아오는 사이 잠시의 쪽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지만 다시 이어지는 작업에 선원들도 지친 기색인데요. 하지만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선 부지런히 조기를 떼어내야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 힘들다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야지 같이. 시간은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빨리 힘내보시오. 예, 하기다. 빨리 시게.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면 나기 나이 나요. 고이 하나요. 고기 갈레타 빨리 따주세요. 셋, 넷, 오케이. 몸은 힘들어도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버틸 수 있는데요. 배에서 3일, 육지에서 하루, 짧고도 길었던 조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분 좋지요. 당연하지 그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지금 3일 낮밤 동안 우리 동생하고 진짜 어디 동안 할 일을 다 했잖아요.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고된 노동 속에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참조기 잡이. 선원들이 고생한 만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판장으로 향하는 지승남 선장. 이쪽에 다 선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20kg 상자 800개 물량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좋은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지켜보는 선장도 긴장이 됩니다. 오늘 총 판매한 것이 1억으로나 가격이 나오면 가격이 안 나와서 고생한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단가가 조금 올랐네. 가을 바다의 황금, 참조기 조업. 좋은 가격으로 다행히 고생한 보람이 있었네요. 참조기 잡이철이 시작되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 짭조름한 밥도둑, 굴비가 익어가는 영광 법성포입니다. 영광 위판장으로 들어오는 트럭들. 가득 실려온 참조기를 내리느라 분주한데요. 이 고기들은 다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여수, 제주도, 목포. 전국 각지에서 잡은 조기들이 굴비 가공 전 모이는 곳. 2021년 영광 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는 7,932톤, 금액으로는 약 586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밤에 작업해야 하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2,600개. 이곳에서 분류와 경매를 통해 가공 공장으로 보내지는데요. 선별작업, 여기는 선별작업이에요. 이렇게 선별해갖고 예쁘게 담아서 상품화체를 되게끔 만들어요. 참조기는 크기와 무게로 분류가 되는데요. 25cm 이상 자란 것을 최상품으로 친답니다. 같은 크기라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굴비로 만들 경우 무거울수록 살이 많기 때문이죠. 6가지 빼니까 6가지, 9가지 빼니까. 와, 6가지 빼야 돼요? 크기와 무게에 따라 6가지로 분류되는 참조기. 본격적인 조기잡이 철이 시작되면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져 밤을 새워 선별 작업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선별이 끝나고 나면 경매를 거쳐 가공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굴비의 대표 고장 영광. 이 공장에서는 하루 약 6,000kg의 조기가 굴비로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칠산 바다에서 이 고기가 나왔잖아요. 칠산 바다에 올라왔을 때가 맛이 제일 좋을 때예요. 3대 조기 어장 중 하나로 불리던 칠산바다. 굴비 만들기의 첫 단계는 염장입니다. 골고루 소금을 묻혀 간을 입혀주는 건데요. 소금간 하는 거예요. 아가미는 이게 두꺼우니까 소금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을 해야 돼요. 두꺼운 아가미까지 넣어줘야 맛있는 굴비가 된다는군요. 너무 많이 넣어도 짜니까. 몇 년이나 해야 이거 소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요 한 20년. 20년? 저는 20년, 30년. 조기철이 찾아오면 해마다 해왔던 굴비 작업. 오랜 세월 익혀온 손맛으로 염장을 하고 굴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옛날 막 밖에서 몇거리 할 때 시간 제한이 없어요. 이건 밤이나 낮에는 막 해요. 새벽에도 나왔다가 밤에도 들어가고. 아, 그때는? 네. 이걸 많이 엮어야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집에 들어갔다 그냥 밤에 일하고 아침에 또 밥 한 술 먹고 또 나오고 그래요. 염장 작업을 끝낸 조기는 끈으로 엮어주는데요. 요즘은 집 대신 친환경 끈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10마리씩 2줄로 엮어 만드는 굴비. 굴비가 예뻐요? 굴비가 예뻐요. 아, 이렇게 탁 누워있는 거 봐요. 얼마나 예쁜가. 곧고 반듯하게 엮어놓은 굴비. 아, 먹음직스럽네요. 크기와 무게에 맞춰 10마리씩 엮어주는 굴비 작업. 끈으로 굴비를 다 엮은 후 반드시 함께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요. 국산 참조기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원산지 표기 끈입니다. 이게 없으면 중국산도 있고. 색깔은 이거 하나예요? 아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크기에 따라 끈의 색깔은 달라진다는군요. 열 마리씩 2줄. 한 두rum의 굴비를 엮기 위해서는 끈을 묶는 기술도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하나 오고, 하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와요. 우리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냥 눈 감고도 하죠. 아, 눈 감고도요? 여러 가닥의 끈을 엮어 일정한 간격으로 굴비를 묶는 작업.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방법을 터득했다는데요. 1시간에 얼마나 엮는 거예요? 많이 엮는 사람은 35개, 40개. 1시간 내에도 많이 안 되네요, 양이. 많이 못 엮어요. 한 두rum에 10마리씩 2줄을 엮어야 하니 익숙한 작업자라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엮는 것이 어렵답니다. 염장 후 엮어놓은 조기는 소금 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서너 시간 동안 절여주는데요. 처음에 잡았을 때 그냥 이렇게 조기를 먹게 되시면 굉장히 그 간이 안 돼 있어서 심심한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서너 시간 지금 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먹게 되면 굉장히 우리 입맛에 맞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준 조기는 적당히 소금기가 배어들고 나면 세척에 들어갑니다. 표면에 붙은 소금기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을 해주는 건데요. 염장부터 엮기, 세척까지 오로지 작업자들의 손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반드시 져야 돼요. 그 고기가 빠지면은 이제 우리가 포장이 안 돼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진행되는 세척 과정. 기온이 떨어질수록 작업도 힘들어진다는데요. 세척 후에는 반듯하게 걸어 물기를 빼줍니다. 차가운 물에 세척하고 봉에 걸어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 수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나면 굴비의 마지막 단계만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물기를 빼주는데요. 작업자들의 손에서 탄생되는 굴비 가공.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는데요. 기분은 좋죠. 저기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저기가 없으면 우리 일거리가 없어져. 물기 제거가 끝나고 나면 냉동고로 이동해 주는데요. 이곳에서 냉동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굴비로 재탄생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한 16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여러 과정을 거쳐 짭조름한 밥도둑으로 탄생하는 굴비. 영광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와 굴비를 먹는다는데요.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조기 매운탕. 이제 생조기를 먹어보면 얼렸다 녹으면 이제 그 맛이 안 나는데 안전 생조기는 이판 막 해가지고 한 생조기는 저기예요. 훨씬 담백하고 맛있어요. 고추장 양념에 싱싱한 참조기와 채소를 넣어 함께 끓여 먹으면 시원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 마리당 단 2점. 차례상이나 잔치상에만 올라갔다는 음식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굴비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은 굴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만의 특색이죠. 포로 떠서 구워내는 전. 한 마리에 2점씩만 나오는 귀한 몸인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먹어도 맛있는 고소한 굴비구이. 보리 굴비를 찢어 고추장 양념에 무쳐 먹는 고추장 굴비와 포슬하게 쪄낸 보리굴비 찜까지. 그야말로 굴비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영광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 굴비는 추억과 고향의 맛이기도 한데요. 같은 굴비라도 식성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은 다르답니다. 어떻게 조리했든 밥도둑이라는 건 공통점인 것 같네요. 그는 딱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이 껍질이 되게 담백하거든요. 바삭한 껍질과 살을 발라 먹어도 맛있고 쌀밥 위에 얹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고추장 굴비. 입맛 없을 때 물에 말아가지고 녹찬물이나 이렇게 물에 말아가지고 입맛 없을 때 드시면 맛있겠죠. 작업 현장에서 정성껏 만드는 이들이 있기에 더 맛있는 거겠죠.